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만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실패,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입을 엽니다. 억울함을 말하고 불행을 설명하고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증명하려 합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며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며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허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초라해집니다.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자존감만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역시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한 죄인이 되어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분노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어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세상에 쏟아내는 대신 조용히 가슴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려울수록 불행은 쉽게 입에 올리지 마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가장 단단한 선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침묵함으로써 그는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약용의 삶을 통해 왜 어려울수록 불행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말이 당신을 구해주지 못하는 순간 침묵이 어떻게 당신을 지켜주는지 지금부터 정약용의 인생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기쁠 때보다 힘들 때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이 설명하고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 더 간절히 누군가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고통을 혼자 감당하는 법보다 고통을 말로 나누는 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누군가에게 말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억울하면 털어놓으면 세상이 알아줄 것 같고, 불행하면 공감받으면 그 무게가 줄어들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더 많은 말을 꺼냅니다. 나의 상처를 증명하듯, 나의 불행을 설명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불행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는 틀 안에 스스로 가두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힘들었을 뿐이었는데 계속 말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불행을 말하는 습관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처지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반복해서 말하면 내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불행이 놓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 미래를 상상할 때조차 나는 힘든 사람이니까라는 전제가 먼저 깔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아주 교묘하게, 아주 조용하게 아래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풀리지 않나요? 물론 위로가 필요한 순간도 있고 기대어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약용도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의지가 아닌 습관이 된 불행의 반복, 그리고 불행을 통해 동정을 얻고 싶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불행을 자주 말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설명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몰락, 가족과의 생이별, 끝없는 오해와 억울함,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유배 생활까지.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억울함을 토해내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행을 입 밖으로 크게 꺼내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설명하는데 인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묻습니다.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가에 따라 내 인생의 결이 달라질 것이다. 정약용에게 불행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 같은 고통이라도 말로 키우느냐, 침묵으로 다스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되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힘들어서 말하는가? 아니면 말함으로써 더 힘들어지고 있는가? 사람은 말로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말로 자신을 더 깊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행에 대한 말은 그렇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에게 거는 가장 강력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하는 대신 견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설명하는 대신 축적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억울함을 퍼뜨리는 대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훗날 그를 조선 역사상 가장 깊은 사상가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도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말이 많아져서 더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이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아니면 불행을 설명하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침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수록 더 흔들립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도록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말해도 된다. 참지 말고 털어놔라. 속에 쌓아두면 병이 된다. 이 말들은 분명 어느 순간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말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증명한 사람입니다. 불행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감정이 실리고 억울함이 실리고 분노와 좌절과 원망이 실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과 함께 다시 내 귀로 돌아옵니다. 한 번 말했을 뿐인데 나는 내 고통을 두 번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은 말하는 순간 두 배가 됩니다. 한 번은 현실로, 한 번은 내 입과 귀를 통해 다시 내 마음으로. 정약용은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불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불행을 반복해서 되뇌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불행은 원래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무게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내 정체성 한가운데로 옮겨옵니다. 요즘 힘들다가 아니라 나는 힘든 사람이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삶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기회를 마주쳐도 마음 한쪽에서는 늘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나는 어차피 지금 힘든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런 선택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지도 몰라. 불행을 말로 계속 반복한 대가는 언젠가 자기 의심이라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정약용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세상과 단절되었으며 가족조차 가까이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불행을 말로 쏟아냈다면 그는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자신의 비참함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했지만 억울함을 키우지 않았고 비참했지만 비참함을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이 불행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말라. 정약용에게 불행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을 말로 키우는 순간 그 과정은 곧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주소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 그럴만도 하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잠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주 조용히 불행할 자격을 인정받아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불행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이야기처럼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행이 있어야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이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함정을 누구보다 경계했습니다. 사람이 불행을 오래 붙잡고 사는 이유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얻는 위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위로를 포기하고 설명을 줄이고 대신 자신을 단련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불행을 말하는 시간에 글을 쓰고 사유하고 책을 읽고 자신을 다시 세우는 데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 결과 불행은 점점 그의 인생 바깥으로 밀려났고 사람은 점점 그의 인생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행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을 말하지 않기에 나는 견딜 수 있었다. 말은 감정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을 묶어두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불행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라는 매듭으로 더 단단히 묶어두는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소리를 키우지 않고 내면을 키우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도 어떤 고통을 이미 너무 많은 말로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 이해를 얻기 위해, 혹은 나조차 나를 설득하기 위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말합니다. 불행을 말하는 순간 삶은 더 흔들린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는 듯합니다. 삶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이제는 말보다 중심을 먼저 세워라.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손해다. 억울한 걸 말해야 오해가 풀리고 불행한 걸 말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말이 인생의 짧은 구간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긴 방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장의 위로는 얻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억울함을 털어놓았더라면 사람들의 동정도 받았을 것이고
공감도 얻었을 것이며 위로의 말도 훨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신 얻은 것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첫 번째는 내면의 주도권이었습니다. 사람이 불행을 계속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불행이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누구의 친구가 아니라 불행한 그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자신을 불행으로 정의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렇게 자신을 지켰습니다. 나는 지금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뿐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겠다. 이 태도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같은 유배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 대부분은 그곳에서 잊혔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곳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불행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얻은 두 번째는 신뢰였습니다. 사람은 말이 많으면 그 순간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흩어지고 그 주목은 사라지며 그 신뢰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은 시작할 때는 조용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쌓입니다. 정약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았고 불행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자기 연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감정이 아니라 깊이에서 나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얻은 세 번째는 내공이었습니다. 내공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보지 않는 시간, 성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통과했는지에 따라 생깁니다. 정약용의 내공은 유배지의 외로움, 가난, 병, 그리움, 분노, 그리고 좌절을 말이 아닌 사유로 끌어안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가볍지 않았고 그의 사상은 얕지 않았으며 그의 인생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불행을 말로 처리하면 감정은 시원해질 수 있어도 내공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을 침묵으로 통과하면 감정은 오래 걸리더라도 내공은 반드시 남습니다. 정약용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 내공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네 번째는 시간의 편이었습니다. 불행은 언제나 지금 당장은 억울합니다. 지금 당장은 부당하고 지금 당장은 설명하고 싶고 지금 당장은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늘 다른 답을 가지고 흐릅니다. 정약용이 억울함을 바로 쏟아냈다면 그는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쌓았습니다. 그 결과 시간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살아남았고 그의 책은 남았으며 그의 생각은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얻게 되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시간이 나의 편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그가 얻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이었습니다. 사람은 불행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불행보다 더 먼저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 생각이 쌓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 손으로 가장 먼저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끝까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스스로를 사상가로 대했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대했고 끝까지 자신을 단련하는 존재로 존중했습니다. 이 존엄이 그를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불행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을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엄을 함부로 세상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동정과 위로가 아니라 의지와 태도 위에 세우겠다는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불행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운명을 얻었고 신뢰를 얻었고 내공을 얻었으며 자기 존엄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그가 끝내 잃지 않은 인생의 주도권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정약용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참지 못한다. 요즘 세상에서 침묵은 오히려 손해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그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태도를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불행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고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하고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실천 지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지금 이 말을 정말 해야만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하려 합니다. 하소연하고 토해내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 순간 아주 짧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지금 더 단단해질까? 아니면 더 약해질까? 이 말이 나를 돕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즉시 쏟아낼 뿐인가? 정약용은 이 멈춤을 평생 반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언제나 늦게 나왔고 그래서 그의 말은 언제나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연습은 불행을 이야기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을 자주 말하기 시작하면 그 불행은 하나의 이야기로 굳어집니다. 항상 같은 도입, 같은 분노,
같은 결론으로 끝나는 나만의 비극서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성찰의 자료, 사유의 재료, 그리고 자신을 단련하는 재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라는 이야기 대신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불행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이 작은 전환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겨 놓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감정을 말 대신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은 반드시 흘러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어디로 흘러나오느냐입니다. 말로 흘러나오면 감정은 대화가 되고 대화는 곧 다시 감정을 자극합니다. 끝없는 순환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이 감정을 글로 보냈고 사유로 보냈으며 기록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분노를 문장으로 바꾸었고 절망을 논리로 바꾸었으며 외로움을 사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은 흩어지지 않고 한 권의 책, 한 줄의 철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글이 될 수도 있고 산책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사람에게 던지지 말고 혼자서 다룰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나를 흔드는 적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연습은 즉각적인 위로를 스스로에게 끊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을 말하는 이유는 대부분 위로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괜찮다는 말, 너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 이 말들은 분명 순간적으로는 숨을 쉬게 해줍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주 받게 되면 사람은 고통을 견디는 근육을 잃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누구의 위로도 쉽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붙잡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누군가가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연습은 감정을 지금이 아닌 시간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감정은 언제나 확대되어 있고 날카롭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지금의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은 시간 앞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변합니다. 정약용은 그날의 분노를 그날 말하지 않고 그날의 절망을 그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시간을 한 겹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덕분에 그의 감정은 숙성되었고 그의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말하고 너무 즉시 반응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조용한 품격은 언제나 속도를 늦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행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순간의 감정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은 최소로, 사유는 최대로, 불평은 거의 없고 책임은 끝까지. 그 결과 그는 불행을 겪었지만 불행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고 억울함을 당했지만 억울함에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말하고 싶은 불행이 분명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오늘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뒤로 밀어보십시오. 그 대신 당신 자신에게 먼저 말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오늘을 정약용의 방향 쪽으로 아주 조금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약용의 침묵과 품격, 그리고 말하지 않는 태도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태도의 끝이 결코 어둠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약용이 평생 붙잡았던 것은 좌절이 아니라 결국 밝은 방향을 향한 에너지였기 때문입니다. 밝은 에너지란 단순히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둡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하게 두겠다는 선택입니다. 불행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의 끝에는 언제나 밝은 방향이 자리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가장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의 언어 대신 사유의 언어를 선택했고 원망의 에너지 대신 창조의 에너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밝은 에너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둠만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하는 사람은 결국 빛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버겁고 마음이 무겁고 말 한마디 꺼내기조차 힘든 분이 있다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무거움이 당신 인생의 방향까지 결정하게 두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힘들 수는 있지만 어두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이 그랬듯 우리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밝은 방향을 향한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침묵은 당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빛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밝은 에너지 하나만 남기고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숨 쉴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 밤 조금은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편안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온기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